안녕하세요. 금일은 수출입은행에서 발간한 해운 조선업 2025년 전망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수출입은행 보고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드리며 내용에 대한 시청하시는 분들 각자의 뷰를 가져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대부분의 보고서는 주요 통계 회사의 자료를 분석하여 설명 및 예상하는 것이므로 미래에 발생할 변수는 고려되지 않은 것이므로 항상 변경될 수 있는 전망임을 참조하여 주세요. 첫째는 세계 신조선 시장 동향입니다. 24년 신조선 수요는 높은 해운 운임이 나타났던 컨테이너선과 탱커, LPG선 등의 발주량 증가가 두드러져 신조선 시황의 호조는 해운 시황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해상항 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조선 투자도 본격화되며 수요 증가가 증폭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4년 세계 신조선 발주량은 전년 대비 33.8% 증가한 6,581만 CGT를 기록했습니다. 24년 세계 건조량, 인도량은 중국의 빠른 증가로 전년 대비 13.3% 증가한 4,038만 CGT 기록했습니다. 컨테이너선은 홍해 사태가 없었다면 24년 중 심각한 공급 과잉으로 해운 시황 침체가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시장의 공통된 견해에도 불구하고 고운임으로 인한 선사의 수익을 기반으로 전년 대비 158.2% 증가한 1899만 CGT가 발주되어 전체 세계 발주량의 28.8%를 차지했습니다. 시장의 방향은 예상과 다른 변수가 발생하면서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렌지선은 상반기 중 카타르발 2차 물량의 집중 계약으로 하반기의 부진한 발주량에도 연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36.2% 증가한 767만 GCT가 발주되어 전체의 11.7%로 네 번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해운 시황이 전년 대비 하락했음에도 양호한 시황을 유지한 LPG선 역시 전년 대비 25.0% 증가한 384만 CGT가 발주되어 전체의 5.8%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등 세계 주요 조선소의 일감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조선업계의 가격 협상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신조설비 증설과 이에 따른 공세로 한국 조선사들의 점유율이 하락하여 많은 신조선 수요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하를 통한 경쟁이 전개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24년 4분기 중 가격은 상승세를 멈추고 약한 수준이나마 조정 양상을 보입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등의 정책을 기반으로 지난 10년간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에 노력하며 한국과의 품질 경쟁력 격차를 좁혔고 생산 설비 확대를 통한 공세까지 더해져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급증한 일감을 생산할 숙련 인력의 부족으로 비숙련 외국인을 대거 고용하며 그동안의 품질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국과의 품질 격차를 오히려 좁혀 시장에서의 입지도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24년 중 세계 전체 건조량 4,038만 CGT를 능가하는 4,645만 CGT를 수주하여 전체의 70.6%를 점유했습니다. 한국은 22년 31.7%에서 23년 20.4%로 하락한 데 이어 24년 1,098만 CGT 수주로 점유율이 16.7%까지 하락하여 중국과 격차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동기간 중 일본은 324만 CGT를 수주하여 4.9%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심각한 수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 보고서에 언급된 것과 같이 중국은 한국을 추격하는 입장에서 시장을 리더하는 위치까지 성장한 것입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은 서서히 쇠퇴하는 산업인 것은 사실인 것이며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한국 조선소의 경쟁력 있는 선종을 유지 및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하는 것이 숙제인 것입니다. 조선 산업은 사이클 산업으로 설계 및 현장 근로자를 장기간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물량이 많을 때는 많은 인력이 조선소로 유입되어 생산에 기여를 하지만 물량이 급감하는 시기가 오면 인력에 대한 조정이 따르는 사이클이 이어지다 보니 인력이 조선 산업에서 유지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조선소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선 사업의 다각화로 사이클 산업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 발굴,
기존에 영위하던 선박 및 해양 분야에 대한 인력의 적정 유지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래 사업 전망을 못하여 물량이 넘쳐나면 인력을 대거 모집하고 물량이 감소하면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끊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째는 한국조선업 동향입니다. 24년 중 사상 세 번째의 신조선 수요가 나타난 세계 시장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내 신조선 수주는 침체기였던 2018년에도 못 미치는 아쉬운 수주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가스선 시장에서는 렌지선의 57%, LPG선의 50%의 점유율로 여전히 높은 경쟁력을 보였으나 과거 전체 수요의 40에서 60%를 수주하였던 컨테이너선과 탱커 시장에서 10%대의 저조한 점유율을 차지한 것이 아쉬운 수주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한국 조선소의 성과 경쟁력이 중국에 뒤처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24년 수주량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1098만 CGT를 기록했으나 렌지선 발주가 저조했던 하반기 이후 수주가 크게 감소하여 4분기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6.8% 감소한 195만 CGT에 그쳤습니다. 24년 수주액은 전년 대비 22.4% 증가한 362.3억 달러, 4분기 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0% 감소한 66.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4년 수주량은 건조, 인도, 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소폭이나마 수주잔량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며 아직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니나 이러한 점유율 위축이 지속된다면 수년 내 수주잔량이 위험한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어 점유율 회복이 시급합니다. 이 같은 분석은 사실이며 수주량 감소는 조선 사이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코인 시장의 반감기와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24년 중 렌지선 수주량은 437만 CGT로 전년 대비 1.2% 감소하였으며 전체 수주 선종 중 39.8%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컨테이너선의 수주는 전년 대비 5.6% 감소한 230만 CGT를 기록했었으며 전체 수주량의 21.0%를 차지했습니다. 유조선과 제품 운반선 등 탱커의 수주는 전년 대비 유조선 65.3%, 제품선 13.3%씩 증가하여 전체 35.4% 증가한 220만 CGT를 기록했으며 전체 수주량의 20.1%를 차지했습니다. LPG선 수주량은 전년 대비 36.2% 증가한 191만 CGT로 전체 수주량 중 17.4%를 차지했습니다. 셋째는 2025년 조선업 전망 및 시사점입니다. 렌지선의 신조 수요는 일부 개발 프로젝트와 25년 이후 세계 렌지 증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속되겠으나 현재 용선료가 손익분기점 추정치 이하로 하락하는 등 투자 심리의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발주량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 같은 분석은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공감하고 있는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렌즈 운반선에 대한 대량 발주는 없을 것이라는 것에는 동의가 되며 일부 선사들의 선대 확대 및 노후 선박의 교체 수요는 지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컨테이너선도 24년에는 홍해 사태의 영향에 의한 고운임으로 많은 신조선이 발주되었으나 기 발주 선박의 대량 인도에 의해 운임 하락이 지속되고 선봉량이 점차 심각한 수준의 과잉으로 악화되어 높은 신조선 수요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컨테이너 운반선에 대한 분석에 동의가 되며 컨테이너 운반선의 과잉은 이미 작년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연장시킨 요인은 홍해 사태 등으로 선박의 톤마일 증가 및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오기 전 관세를 피해 저비용으로 재고를 확보하려는 수요자들의 수입 물량이 증가가 컨테이너 시장의 수명을 연장시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5년 1월이 지나면서 주요 노선의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탱커 수요는 제품 운반선 시황의 불안으로 24년 대비 발주량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조선을 중심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됩니다. 25년 세계 발주량은 전년 대비 약 32% 감소한 4,500만 CGT, 발주액 역시 약 34% 감소한 1,350억 달러 수준 전망됩니다. 25년 중 한국 조선사들이 점유율 회복을 위해
가격 인하를 통한 영업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어 전반적인 신조선가 하락이 예상되며 발주액 감소폭이 발주량 감소폭을 소폭 능가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전망 내용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며 전 세계 발주 물량이 감소하면 조선소는 물량 확보를 위하여 생산 규모가 큰 중국 조선소부터 성가를 낮출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이 이어져 도미노처럼 한국 조선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미국 신행정부가 강경한 대중정책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중국산 선박의 관세를 피하기 위한 선주들의 한국행 발주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미국의 새로운 정책을 주시하며 영업 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신행정부의 화석연료 우선 정책으로 인해 미국발 렌지선과 대형 유조선의 발주가 일부 기대되며 미국의 한국 조선협력 요구 분위기로 이들 물량의 수주에 유리한 면이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출입은행 보고서 주요 내용과 개인적인 의견을 첨언하여 전달드렸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조선 산업의 사이클이 있다는 것은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예정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미국이라는 큰 변수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중국 해운 및 조선 산업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으며 이것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주시하여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종식으로 렌즈 시장의 물동량 변화가 렌즈 운반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휴전 및 종식으로 이어진다면 홍해 사태 해결로 컨테이너 운반선, 탱커, 렌즈 운반선 공급 과잉으로 전환되어 운임비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박의 공급 과잉이 현실화된다면 신조선 발주에 악영향을 주어 조선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미국의 화석연료 개발 활성화로 렌즈 운반선, 탱커 수요 증가, 해양 플랜트 수요 증가가 이어진다면 선박 분야의 발주 물량 감소 부분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개발이 활성화된다면 FPSO, FLNG 등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조선소 건조 슬롯은 또다시 풍기 현상으로 성가는 유지 또는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25년은 여러 시장 변화가 혼재되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 수 없으나 한국 조선소는 전략적으로 시장을 분석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